규제과학 지원단은 공짜인가요? 규제과학 지원단은 사실은 거의 공짜고요. 사실 거의 공짜입니다. 이런 너무 많이 오실 텐데. 어머 어떡해요? 경쟁률이 지금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바이오가 세상을 구한다. 세상을 구하는 바이오 이야기를 함께할 바이오 오! 남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문경미입니다. 저는 우송 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의 마스코트 김민선입니다. 베산대전의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양재혁 실장입니다. 바이오 엔잡러 김국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을 구하는 바이오 이야기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생각하니까 너무 든든한데요. 첫 번째 주제 김민선 박사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세상을 구하는 바이오 약품, BT 기반 의료기기 개발의 성공 동반자 우송 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송에 근데 되게 많은 기관도 있고 기업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거기가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메카로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요즘 되게 핫하고 사실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등 6대 국책기관이 같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유관 기업들이 좀 더 많이 모이게 됐고요. 그 중심에 또 우승 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이 여러분들을 돕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엎어지면 코 닿는 곳에 이제 뭐 그렇죠. 의료기관, 뭐 네네네. 빔상, 센터, 뭐 기업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다 있죠. 손만 뻗으면 한 손 안에 이게 의료기기나 뭐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자생적으로 이제 많이 생겼죠. 제가 이제 종종 가고 있는 곳 중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기관들이 그쪽으로 다 내려가면서 되게 역사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2011년 이쯤에 거의 이제 비슷하게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 좀 무르익어가지고 지금은 기업 기관들까지 한 80% 이상은 찬 것 같습니다. 베스티안 병원이 거기 있죠. 네, 저희가 2018년도 11월 14일 날 개원을 했습니다. 제 생일 다음 날. 투머치 인포메이션. 김국희 이사님도 오송 항상 가 계시는 것 같아요. 관리하고 있는 회사들이 오송에 있기 때문에 오송에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회사들. 어떤 회사인지 궁금한데 재단이랑 또 관계가 있다고요? 회사가? 제가 K바이오에서 한 4년 정도 일했었고요. 나와서 이제 컨설팅을 하다가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 회사가 지금 K바이오에 열심히 용역을 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두 회사가 그 오송 K바이오의 이노랩스에 입주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입주 신청하면 뭐 좀 이점이 있나요? 어때요? 저희가 이노베이션 랩이라고 해가지고 내년에 이제 개소를 할 예정이고 이제 올해 다 완공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여기 입주하게 되면은 기존의 인큐베이션 센터랑 조금 다르게 저희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이렇게 직접 전해드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사실 재단 안에 연구하는 인프라들이 되게 많이 갖춰져 있는데 그것도 좀 되도록이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벤처에서 구하기 힘든 실험실 장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입주를 하면 같이 과제하기도 좀 더 편하고 그다음에 할인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입주 신청을 했습니다. 또 입주비도 싼 거 아닙니까? 입주비는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우대 혜택을 최대한 해서 관리비나 이런 것도 최소한으로 받고 입주 비용도 상당히 10,000원, 20,000원대로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실 딱 갔을 때 뭔가 신약, 뭐 의료기기 다 이렇게 좀 밴딩머신처럼 쏟아지는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이게 가능한가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세워진 게 의료연구개발자들의 데스밸리 때문에 이제 의약품이 상용화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생긴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의 기초 연구가 있으면 상업화가 되는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만 저희가 이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잘하는 영역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어떤 영역이죠?
의약품으로 말하면 바이오 의약품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뭐 항체, 뭐 백신, 제조합 단백질 이런 쪽으로 저희가 좀 하고 있고요. 의료기기는 BT 기반 의료기기라 그래서 인체 매립하는 뭐 임플란트나 인공관절 뭐 이런 거랑 광 기반 의료기기 이런 거를 조금 잘합니다. 이 신약 개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요즘 어떤 신약 개발 트렌드가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자, 요즘 핫하게 보고 계신 김국희 이사님의 신약 개발 트렌드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제 KDDF 평가위원 워크숍을 갔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새로운 이제 의약품 트렌드, 모달리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케미컬하고 전통적인 바이오 약품은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지만 가장 속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항체와 ADC 분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한참 이제 새롭게 많이 이제 시작되는 부위가 이제 셀 앤 진 세라피,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ADC 저도 뉴스로 많이 보기는 했는데 또 국내 상장사 중에서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또 되게 막 글로벌 제약사에 큰 규모로 기술 수출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ADC 뭔가요? 전통적인 그 화물 의약품에 항체를 붙였어요. 이 항체를 붙인다는 건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뭔가 교통수단을 달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약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서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을 만들어보자. 그런 개념으로 지금 성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잘하는 기업들이 서로 연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항체 하는 회사가 있을 거고. ADC가 안티젠 드럭 컨주게이트인데 결국은 항체 잘 만드는 회사, 그다음 연결하는 컨주게이트 잘 만드는 회사, 드럭 잘 만드는 회사가 세 개가 같이 합쳐져야지 좋은 ADC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으로 국내에도 이제 신약 개발 커뮤니티가 있죠. 혁신 신약 살롱 오송. 아, 마산. 그 오송 마담. 마담 1, 마담 네. 2. 네. 혁신 신약 살롱. 네. 네. 각각의 숨어있는 연구자들이 그러니까 신약 개발에 대한 뜻을 모은다면 글로벌 신약도 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콜라보는 주로 이제 글로벌 제약사에 우리가 기술을 그렇죠. 수출하는 걸로 많이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에 있는 회사들끼리도 연합체가 만들어지고 있긴 한데, ADC, 네, 좋습니다. ADC 주로 항암 치료에 활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항암 치료에 많이 쓰이긴 합니다. 근데 요즘은 계속 활용 분야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암 항체 중에서 효과가 애매한 것들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약물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약물을 제일 처음에 좀 약한 걸 붙였다가 얘가 효과가 애매하게 있었는데 얘를 독극물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독극물 붙이고 컨주게이트도 예전에는 약한 걸 제일 처음에 시작했는데 얘가 떨어지지 않는 이제 완전히 이제 국류결합에서 연결되는 걸 붙였더니 더 이제 부작용도 없고 항체가 이제 타겟하는 곳에만 가서 반응하게 되어서 요즘 이제 그쪽이 항암제로 제일 먼저 시작했고요. 요즘은 여기 외에도 이제 단백질 분해하는 작용을 하는 H닥하고 연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유전자 치료제하고 결합해서 얘가 특정한 세포에 항체가 가게 만들어서 유전자 치료하는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네요. 전쟁터가 있고 폭탄을 이제 수송을 하는 항체를 잘 만들고 이 폭탄을 잘 달고서 가서 투하시키는. 그래서 이 ADC를 오송이 재단에서도 잘 서포트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ADC가 굉장히 핫하고 뜨고 있는 이슈라서도 그렇지만 ADC가 가진 장점과 기대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폭탄을 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기존 치료법에는 일단 화학요법 빡 때려넣으면 정상세포까지 다 죽었는데 지금은 목표 지점까지 달려가니까 그 과정에서 죽는 세포들이 좀 줄었죠. 네. 그래서 타겟성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좀 적을 거라는 예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실제로 그렇게 구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농도 조절이 굉장히 필요하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ADC로 인허가 받은 게 화이자가 2000년도에 마일로타그라는 약을 이제 먼저 출시를 해서 뭐 허가를 받았는데 그때 생각보다 부작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다시 농도 조절해서 2017년에 다시 탄생시키고 이랬거든요. 이런 과정에 1년의 과정에 실험의 시행착오들을 오송이 도와주겠습니다. 저희도 플랫폼 기술로 ADC 가지고 있고요. 항체가 만드는데 돈이 엄청 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체는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이제 고유의 특허들이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보태면서 특허를 넓혀 나가고 확대해 나가고 하는데 저희 재단도 구축된 라이브러리가 많기 때문에 항체 연구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그 라이브러리 값을 많이 세이브하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바이오 벤처라면 당연히 우리 재단에 그쵸. 입주를 해서 돈을 아끼면서 스텔스 모드로 이제 잘 가야겠네요.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는 좋은 그렇죠. 점. 네. 파맵신의 그 약 후보 물질도 여기서 개발하고 나간 거 아닙니까? 네, 처음에 투기 유진산 박사님은 저희한테 이제 연구비 펀드를 받아가지고 공동 연구를 같이 진행을 했고요. 사실 저희가 초기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의 의견이라 특허는 굉장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조금 도와준 거는 사실이죠. 결국 저희의 목표는 국내 의료기관이 성장해서 돈을 많이 벌어오면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최종 목표는 그거기 때문에 자, ADC 다음에 셀 세라피 말씀 주신 것 같은데. 한 20년 전부터 이제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가 많이 생겼는데 요즘은 유전자 치료하자고 결합이 돼서 유전자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 아니면 유전자 치료제도 예전엔 좀 힘들었지만 요즘 이제 전달할 수 있는 딜리버리나 툴이 많이 개발되면서 좀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병원의 참여들이 많이 확대가 된 것 같아요.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병원에서 신약 개발 허가를 받기 좀 어려운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먼저 그 연구자 임상을 통해 가지고 해보는 거죠. 임시 허가 제도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가는 트랙을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연구 개발자들 그리고 병원에서도 환자 치료에 좀 나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그 관련되어 있는 타겟 질환들은 어떻게 좀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주로 암이나 그런 쪽이었지만 요즘 이제 유전자 치료제와 세포 치료제는 이제 유전 질환이나 희귀병 그런 쪽으로 많이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원리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떤 형태로 그러면 사람에게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제는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맥 주사를 놓거나 되게 오랫동안 또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세포 치료제는 좀 어떤가요? 유전자 치료제. 특정 타겟으로 하는 유전자를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런 기술을 가지고 국내에도 이제 툴젠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런 비슷한 류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식물 쪽으로 G+ 생명과학이라고 이 두 개 다 오송해. 그래서 결국은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좀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는 아무래도 좀 장기적인 환자들 치료한 다음에 추적 관리가 좀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또 오송에 있는 식약처와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같은 그 인허가 기관들이 같이 좀 협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들에 또 도움을 주는 게 또 바로 K바이오에 만들어진 규제혁신센터? 규제과학지원단. 네. 너무 어려워요 이름이. 어려워서 제가 어렵죠. 예, 저희가 단으로 만들다 보니까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근데 쉽게 설명드릴게요. 규제과학 지원. 네. 업계에서는 잘 알려졌는데 이제 좀 일반인들은 좀 낯선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인허가를 통과를 해야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받을 수 있죠. 특허를 가질 수 있는데 저희가 식약처를 만나는 것을 연구자들이 조금 편치 않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지원을 저희 재단에서 해드리는 건데요. 식약처에서 과장급의 직원을 파견을 받아가지고요. 연구개발하는 연구자들과의 직접 미팅을 통해서 인허가를 조금 더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약간 규제 영역 안에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러면 여기 규제 과학 기술 지원단에 딱 네. 얘기를 하면
허가 프로세스까지 같이 상의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있죠.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규제과학지원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식약처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랑 약간 비중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식약처 상담을 딱 갔을 때 의약품 회사한테 어떤 식으로 실험하라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말하면 딱 그렇게만 해오시고 혹시 그렇게 해왔는데 인허가가 안 되면 네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이거 안 됐냐 막 이러면서 또 고소하시고 막 이렇게 식약처 분들이 생각보다 법원에 많이 가세요. 예, 그렇게 좀 말의 무게가 있는데 저희 대단에 나와서 상담하실 때는 이제 다른 기업에는 이런 사례로도 이렇게도 실험을 하더라. 방향성 어드바이스도 좀 해줄 수 있고 다양화된 의견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제공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의견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되게 유리하고 유익한 그런 어드바이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제과학지원단은 공짜인가요? 규제과학지원단은 사실은 거의 공짜고요. 어머 어떡해요? 경쟁률이 지금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저희가 규제과학지원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로부터 펀드를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좀 공모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컨설팅만 받고 싶으신 분들을 좀 모집하긴 하거든요. 공짜긴 한데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과제만 지원한다라는 거네요. 노노 공짜도 있다.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제 더 깊은 컨설팅을 받고 싶으면 과제에 지원해라. 그러면 되게 긴 시간, 되게 자세히 당신들만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겠다. 혁신적인 신약 개발 혹은 뭐 의료기기를 개발하려면 무조건 가야겠네요, 재단에. 무조건 오세요. 일단 오세요. 일단 오세요. 무조건 오세요. 김국 기사님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경쟁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큰일이네요. 맛집 정보는 알리는 게 아니게요. 근데 이제 불안합니다. K바이오가 바쁘면 옆에 왔다가 이제 김국희 이사님께 가지 않을까. 잘 모르면 이제 김 이사님 찾으면 좀 알려주시겠네요. 그럼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랑 유사한 기관도 또 저희 같은 뭐 기능을 하는 여러 기관들도 함께 있으니까요. 저희가 혹시 만약에 수용이 다 안 되면 또 여러분들한테 같이 하자고도 도와달라고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얘기를 들으면서 또 신약개발 그리고 새로운 의료기기의 메카가 되는 이곳의 얘기를 들으면서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세상을 구하는 바이오 이야기 바이 남매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